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염명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점점 시간이 가는군요. 자, 어머님들 그 등산 좋아하세요? 네. 제가 아는 분한테 좀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 힘들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올 거 못하러 올라가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민비가요, 이제 구한말에 테니스 치는 거를 이렇게 딱 그늘에서 보시면서, 아니, 저 공 이렇게 치면 그 도로 올 거 못하러 또 치나.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어쨌건,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산이나 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특히나 산은 우리가 힘들게 올라간 자만이 내려올 때의 쾌감을 아는 것이죠. 즉, 노력한 자만이 어떤 즐거움이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산이 주는 평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이렇게 무전 여행을 혼자 돌아다닐 때 한번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가보는 산에서 혼자 갔었으니까요. 그냥 힘들어서 이 발끝만 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자기의 목표를 멀리 보고 항상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멀리 보는 목표가 어머님들이 돼주셔야 되죠. 아이들이 힘들 때 학교 생활에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 발끝만 보고 있을 때 어머님들이 등 뜯겨 주시면서 저기서 높은 봉우리를 좀 봐라. 인생의 높은 목표를 보여주시고 또 그런 목표가 어머님들이 되어주시고 하시는 게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산이 주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 또 확인해 보시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고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우리의 음악을 들어보고 그 속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가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금방 보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음악입니다. 음악. 네? 참 우리가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동방,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썼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참 쟤네 민족은 음주 가무를 즐긴다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음주 가무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음주보다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가무 그러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이제 현대적인 문화 중에서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네. 노래방 안 가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노래방 가시면 무슨 노래 부르세요? 예, 어머니. 칠갑산 부르고요. 칠갑산. 콩밥매는 안 왔네요. 예, 그리고요.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를. 근데 어머니가 왜 남자라는 이유를 부르세요? 근데 가사가 좋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머니 참, 어머니 지금 예를 들어서 트로트, 이쪽 계열을 또 많이 부르시네요. 또 다른 어머니 안 계세요? 네, 어머니는요? 저는 꿈의 대화를 잘 부릅니다. 꿈의 대화. 대학가요제 노래 아닙니까? 네. 가사가 참 좋죠? 네. 또 다른 노래도 부르시는 거 없으시고요?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 젊음의 노트요. 젊음의 노트.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주로 대학가요제 이 노래들을 또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참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노래 말고요. 예, 어머니. 저는 기타 조금 칠 줄 알아요. 기타요. 또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기타 한 번씩 다 쳐보셨죠? 예. 아까 어머님, 칠갑산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다루실 수 있는 악기가 뭐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 네. 좀 우울할 때 피아노 조금 쳐요. 피아노. 야, 좋으시네요. 정말, 저도 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잘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저도 기타는 조금, 이게 띵가띵가 하는데,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러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대학가요제 여러 가지 록이나 트로트나 이런, 가요 또 악기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음악, 전통악기 이걸 좀 다루시거나 부르실 수 있는 건 있으신가요, 어머니? 네, 어머니. 저는 전통악기는 못 다루고요. 네. 전통 민요는 조금 할 줄 알아요. 민요요, 어머니.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 안 됩니다. 네, 안 되세요? 네, 뭐, 아니, 뭐, 민요 그러면 많이 있죠. 예전에 많이 민요가 있을 텐데. 그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어머님들 가끔 드리면, 어머님 판소리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비 몰러 나간다. 이거. 바로 아주 그 전 국민한테 이 판소리를 가르치시는 이 박동진 선생님 참,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던 분이었고, 가까이서 모신 적도 몇 번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타계하셨고요. 참 그분의 소리가 참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건, 이렇게 이제 서양 음악, 어떤 서양 음계에 따른 음악이나, 아니면 서양의 어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용한 어떤 서양의 음악, 악기는 우리가 참 많이 가까이서 접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뭐 가야금, 뭐 아쟁,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어떤 뭐 판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수하게 한 대목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참 적습니다. 그건 이제 뭐 사실 굳이 어머님들의 잘못이다 이건 아닌 거죠. 사실 어머님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어떤 서양 음악을 위주로 더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 음악을 다루게 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차 이제 그런 비중도 좀 더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음악은 이제 무형의 사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참 정서를 담고 있죠, 어머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 사귀다가 군대 간 남자친구, 예? 생각할 때, 아니면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할 때 유행가 들으시면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다 내 얘기죠. 뭐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 가슴을 후벼 파죠, 그냥 막.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음조나 그런 가사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거고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정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가사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사회가 담고 있는 어떤 역사적 상황도 음악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음악 얘기를 지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 무형문화재 여러 가지 중에서 음악 얘기를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아까 이제 뭐 민요 이런 거 말씀하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 강강수월래가 있죠.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뭐 보통 뭐 저는 남학교 중고를 뭐 남녀공학을 나와보지 못해서 이제 뭐 여학생은 뭐 거의 얼굴도 못 보고 저는 중고등학교를 잘 왔습니다. 네.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참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참 한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랬는데 여학교는 제가 이제 집사람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여학교는 여러 가지 참 문화적인 활동을 남학교보다는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합창제도 하고 뭐 무용제 같은 것들도 하고 하던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강강수월래 같은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강수월래를 일단 잠깐 어머니 우리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원래 이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리듬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이게 사실은 굉장한 운동이 되죠. 강강수월래 한 번 하면 뭐 웬만한 에어로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강수월래는 사실 여러 가지 설화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좀 보면 달 밝았다. 계명상천에 달 밝았다. 달 밝으면 오늘도 승전이라네. 뭐 나는 좋네 나는 좋아 석 달러를 기다려도 나는 좋네. 우리님은 승전하고 오실 테니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팀이 강강수월래 이게 들어가는 거죠. 후렴구 계속. 그런데 이 강강수월래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좀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불려지던 거라고 그러죠. 이쪽 쭉 북쪽보다는 주로 전라남도 해안가 지역에서 불렸던 것들이고 정월대보름 달이 아주 밝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 같은 이제 보통 8월 한가위 날 이럴 때 이제 그 마을 부녀자들이 다 모여서 동그랗게 이제 원을 짜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강강수월래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강강수월래 아주 강한 오랑캐가 수월래 물을 건너서 온다. 이제 그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당시 어떤 임진왜란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남해안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그 왜적들의 이 상륙을 막을 목적으로 이 불을 피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 이렇게 뭉쳐있는 것보다 돌아가면 굉장히 그 위세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어떤 위세나 기세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이 설도 있고요. 그런 데서 나온 노래다라고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강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원, 동그라미, 서클 이런 걸 말하는 호남 지방의 사투리다. 강강이란 말이. 그래서 수월래는 술라를 돈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러니까 보초 쓰는 거예요. 술라. 그래서 그 술라, 즉 경계란 뜻 따서 경계를 잘 서라. 뭐 이제 이런 뜻이다. 그래서 당시부터 구호와 일치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으면 군대에서는 이제 가끔 군대에서 그 여러 가지 구호들이 붙어 있는데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작전은 이렇게 뭐 전투를 벌이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보초 게을리해서 졸다가 침투하거나 이거 갖고 기습받거나 이런 그런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떤 군대 규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보초를 잘 써라, 술라를 잘 써라라는 의미에서의 강강수월래가 나온 것이다. 라는 설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어머니 지금 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임진왜란 때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라고 정말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를 따지려고 강강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를 한번 들을 때마다 그것을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임진왜란의 어떤 급박했던 상황과 연관지어서 알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우리가 인원이 훨씬 병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 우리가 얼마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자들 다 모아놓고 강강수를 돌리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불리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겠죠. 서로 진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나왔고 그런 노래들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름 붙여졌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강수월래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현대가요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 참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머니? 네? 딱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정말 그 이난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목포에서는 이 가수를 기념하는 가요제까지 열고 있고요. 그래서 목포의 눈물 너무나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고의 뱃노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노래 2절, 보통 이제 어머니들 1절 가사만 많이 아시는데요. 2절 가사를 보면 이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님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노적봉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적봉이 사실 이제 목포 그러면 서울 그러면 남산, 뭐 광주 그러면 무등산 뭐 이런 것처럼 또 목포 그러면 유달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달산 기슭에는 노적봉인데요. 이 노적봉에 따라오는 전설이 있죠. 왜 노적봉이냐? 외군대 쳐들어왔을 때 그 노적봉 커다란 봉우리에다가 짚을 다 노적가리를 다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그 높은 봉우리 하나가 다 이 식량인 것처럼 보이겠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외군들이 보고 와 쟤들은 저렇게 식량도 많고 저런 뭐 사기도 쉽지 걸 테니까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어떤 위장 전술로서 노적봉을 이용했다라는 전설이 이제 그 봉우리에 내려오죠. 이 얘기도 사실은 진짜로 그랬느냐 그런 걸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니죠. 그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려오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게 허황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거에게 나올 만한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도 그 강강수월래와 마찬가지로 아니 노적봉에 노적가리를 왜 쌓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쌀이 많고 진짜로 병력이 많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으면 그런 식의 위장전술 안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 하나를 들으면서도 임진왜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왜 하필이면 노적봉 얘기가 왜 하필이면 목포에 나오냐 이거죠. 네? 왜 목포의 눈물에? 예? 아니 노적봉이랑 그렇게 생긴 봉우리는 딴 데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포에 있는 노적봉이 노적봉이고 그 왜 목포의 눈물에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면 이제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일본이 이렇게 있죠.
이분이 있으면 이제 일본에 임근한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공격은 이제 이쪽 부산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주로 일본의 어떤 그 공격적인 어떤 전술의 방향은 사실은 육군이 상륙하고 수군이 해안가를 돌아서 이제 만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술을 구상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전술을 구상했어서 가장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장애를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우리나라 수군, 즉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이었죠. 그 수군들이 사실 이쪽에 어떤 해로를 봉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이 제해권, 바다의 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쪽으로 왜군이 돌아가면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호남 지방에 우리나라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왜군도 이쪽 지역의 곡창지대를 많이 노렸던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의 공격 방향이 수군의 노력에 의해서 다 막혔던 것이고요. 바로 그 목포가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쪽 호남 지역으로 돌아 들어가는 일종의 어떤 길목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나중에 임대란 이후에 정유재란 당시에 명량대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명량이죠. 울돌목. 울돌목이라는 것도 사실 지리랑 많이 연관이 돼요, 어머니. 보통 어머니 이제 울돌목 할 때 명량이라는 게 명자가 울명자잖아요, 어머니. 울명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울명자라고요? 예. 근데 이 보통 물이 어머니 흐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시냇물이나 졸졸졸졸졸졸 소리 나면서 흐르지. 바닷물이 졸졸졸 그러고 지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닷물은 소리가 안 하지 않죠. 그런데 이쪽은 워낙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좁은 지역을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밀물가산물이 워낙 급격하게 빠르니까 바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바닷물 소리 한다 해서 명량. 소리가 울리는 명량입니다. 울돌목이다. 운다는 거죠. 울돌목. 그래서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그런 바다를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아주 크게 정유재란 당시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임진왜란 당시 어떤 해전들이 다 쪽 남해안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포의 눈물 보더라도 이런 목포의 위치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어떤 목포가 갖고 있었던 전략적인 위치, 남해안의 위치 이런 것들 다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목포의 눈물 하나도 사실은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맨날 아이들 공부하는데 목포의 눈물만 틀어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끔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옛 역사를 노래한 가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 있는데요. 그 가수가 부른 그 팀이 부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팀이 부른 뮤직비디오 한 편을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 중 1992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 이들이 3집을 발표하며 내놓은 노래 발해를 꿈꾸며를 들어보자.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경쟁 우리가 더욱을 견디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들은 날 부르는 나 전투가 달고 죽고 저처럼 그날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설명하는 우리 지겹죠.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건 서로가 웃고 먹고 사는 건 이제 함께 하나를 보며 네, 어머니 어떠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가수 서태지였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지금의 어떤 서태지가 독립하기 이전에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였고요. 어머니 지금 보셨던 그 바래를 꿈꾸며라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장면들이 어디냐면요. 지금 철원입니다. 철원 예전에 노동당사. 그러니까 철원 예전에 북한 지역이었을 때 그 위에서 건물에서 춤추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그 허물어진 그 건물이 사실은 예전에 철원군 노동당사였었죠. 그러니까 참 그 분단의 상징이었던 건물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옛 역사를 노래해준 가수에 대해서 제가 참 저렇게 영향력 있는 가수, 정말 그 10대의 어떤 그 뭐 정말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대중가수가 그렇게 우리나라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밖에도 역사와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역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가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 독도는 우리 땅. 네. 그렇죠.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목조목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노래한, 금방 말씀하신 두 노래는 좀 가사를 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지만 사실은 노래 자체가 가사가 아니라도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울밑에선 공산화.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 어떤 암울함, 슬픔. 그 당시에 뭐가 신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빼앗긴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도 그런 식의 정조로 정말 이렇게 담장 밑에서 그늘에 있는 꽃에 비교할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좀 한국전쟁으로 넘어오면 한국전쟁 노래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는 어렸을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 무슨 단장입니까? 저기 서커스 단장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단장, 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절양장이라는 게 있죠. 양이 새끼 양을 뺏어갔더니 어미 양이 슬피 울다 죽었는데 배를 가려고 보니까 창자가 아홉으로 끊어져 있더라. 새끼를 잃은 양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아주 그 어떤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미아리고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서울이 6.25전쟁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복이 되면서 주로 이 북한군이 넘어가는 주요 코스였죠. 미아리고개 넘어서 저쪽 수유리 이쪽으로 해서 저쪽 이제 그 의정부 포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철원 쪽 이쪽으로 이제 후퇴하는 코스였기도 하니까 사실 미아리고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도 사실은 6.25전쟁의 한 아픔을 보여주는 가사이기도 하지요. 또 그 밖에 뭐 돌고 도는 회전의지 앉으면 주인이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단지 뭐 급격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개발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가사들이죠. 그냥 일단 앉으면 저 회전 사장이 앉는 저 의자 일단 앉으면 주인이지 뭐 이런 노래들 그 세태를 다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뭐 어머님들 또 잘 아시는 이제 뭐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술을 마시고 그래도 보이는 건 하나같이 다 돌아앉아요. 이런 가사들이 사실은 어떤 그 유신 정권 하에 어떤 답답했던 정치 상황들을 노래하면서 결국 이제 금지곡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사실 대중가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접목들을 하시면 너무나 쉬우실 거 아닙니까? 어머님들 다 부르셨던 노래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라디오로 들으시고, 정말 기타 치면서 부르셨던 노래시고, 소풍 가서 부르셨던 노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대중가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음악 중에서 우리가 또 음악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평생 살고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이요? 울고 넘는 박달재. 요즘은 박달재 울고 안 넘죠. 밑에 턴을 뚫려갖고요. 근데 애국가죠. 애국가 제일 많이 부르겠죠. 학교 때도 매 뭐 조회 때마다 부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국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국가는 사실은 이 코리아 완성곡에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안익태 선생에 의해서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올드 랭사인이란 외국곡이 있었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그거에다가 가사를 붙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이제 안익태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유학을 갔다가 애국가를 사람들이 그 외국 민요에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리아 환상곡, 이 한국 환상곡이라는 이 곡을 이 작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유명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첼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첼리스트, 뭐 바이올리니스트, 뭐 장영주부터 시작해서 성악가, 뭐 조수미, 뭐 이런 아주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뭐 지휘자였던 정명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서양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선구자다 그러면 사실은 안익태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여러 코스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그 유럽에서도 작곡 공부를 하고 지휘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베를린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이 애국가의 이 구절이 스쳐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쓴 이후에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 한국 환상곡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우리가 흔히 외국의 어떤 또 그 클래식 음악, 교향곡 이런 거 하면 뭐 베토벤의 뭐 운명부터 시작해서 뭐 모차르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합창 교향곡 이런 건 알지만 안익태 선생의 이 코리아 환상곡을 제대로 들어보신 분은 과연 몇 분이 되실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막 만세 막 엄청난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애국가 소절이 쫙 나오거든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 음악의 문외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진짜 저런 교향악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요뿐만이 아니라 그런 애국가에도 그런 어떤 독립을 위해서 생각했던 작곡가의 고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애국가가 정말 예전에는 외국의 민요에 붙여서 부를 정도였었고 라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을 불러볼 애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구한말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잘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선물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어머니 좀 그래요. 뭐 사주세요 하시기 전에 좀 미리 좀 사주세요. 비싼 거 말고요. 어머니 마음이 담기신 거, 조그만 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가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CD, 예? 좋은 음악 CD 같은 거 하나씩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로 좀 모아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걸 틀으셔서 좀 사오셔서 애들한테 들어봐라. 그래서 같이 좀 뭐 아침이나 저녁 때 잠깐 만날 때 텔레비전 잠깐 끄시고 음악 들으면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노래가 뭐 저런 노래란다 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과 음악을 통해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음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드라마, 뭐 영화, 뭐 그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 우리가 흔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공부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